아침엔 무릎 꿇고 사무실 바닥을 닦고 오후엔 수조 원 프로젝트를 구했다. 하버드 출신 엔지니어들의 실수를 바로잡은 청소부 민지혜.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막강한 CEO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똑똑하다면 이걸 번역해봐. 그 순간은 잔인했지만 곧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 재능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웃던 기업인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보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도시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 말고 그냥 바닥이나 닦아. 민지의 귀에 꽂힌 말은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KD건설 32층 복도에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주변으로 고급 구두를 신은 발들이 그녀를 무시한 채 바쁘게 오갔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바닥의 일부였다. 회의실 문틈으로 격렬한 논쟁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혜의 귀가 번쩍 뛰었다. 제주도 다리 프로젝트.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대로 진행하면 구조물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의 목소리. 비용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소. 프랑스 억양의 영어. 지혜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바짝 기울였다. 프랑스어로 오가는 대화에서 치명적인 오역이 그녀의 귀를 찔렀다. 아니 저건... 갑자기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혜는 놀라 뒤로 주저앉았다. 한도현 이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100만 원짜리 이탈리안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그녀의 낡은 회색 유니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문 뒤에서 엿듣는 재주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번역해보시지. 얼어붙는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열상의 눈이 바닥에 무릎 꿇은 청소 아줌마를 향했다. 프랑스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한국인 임원들의 입계는 비웃음이 맺혔다. 지혜의 얼굴이 화염처럼 타올랐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창피함이 그녀의 전신을 뜨거운 파도처럼 덮쳤다. 이대로 도망칠까? 그녀의 다리가 덜덜 떨렸다. 도현이 프랑스어로 빼곡히 쓰인 기술 문서를 그녀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그의 입계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웃음거리나 제공해 보시지. 지혜에 떨리는 손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회의실 안에 차가운 공기가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녀의 등줄기로는 뜨거운 땀이 흘러내렸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공포와 굴욕감이 목을 조였다. 그녀는 한 번 심호흡을 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다. 지혜야, 네 머릿속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기초의 측면 저항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프랑스어 기술 용어 방향성 반합은 유연한 지지대가 아니라 방향성 반합을 의미합니다. 이 오역은 주요 기둥 하중 계산 전체를 무효화합니다.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혜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오류대로 시공하면 측면 하중이 30% 이상 과소평가되어 태풍 시 구조물 붕괴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거칠게 종이를 낚아챘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이 지혜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당신 같은 사람, 청소부, 하층민, 교육받지 못한 사람,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유니폼 주머니에서 작은 기술 노트가 미끄러져 회의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복도로 나온 지혜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유니폼, 흐트러진 머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가 꺾을 수 없는 것. 회의실에서 프랑스인 엔지니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맙소사. 그녀의 말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 오류는 다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 그녀는 잠시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지혜는 11살 때부터 구조물의 언어를 배웠다. 지혜야, 이리 와봐.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할아버지 민성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렸다. 늦은 밤이었지만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펼쳐진 청사진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보는 것은 지혜에게 어떤 만화보다 신나는 일이었다. 이 보이니? 이 철골이 어떻게 하중을 분산시키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쉬어 있었지만 열정만은 식지 않았다.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그는 하루 종일 무거운 안전모를 쓰고 고층 건물을 오르내린 후에도 손녀에게 건축의 비밀을 가르치는 시간을 빼먹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 숫자는 뭐예요? 지혜가 복잡한 방정식을 가리켰다. 성호는 미소 지었다. 압축 강도란다. 건물이 얼마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알려주지. 부엌가스레인지에서는 지혜의 어머니 민수진이 저녁을 준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지혜는 여자아이예요.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지. 계산기는 왜요? 성호는 눈을 빛냈다. 수진아, 내 딸은 특별해. 내가 평생 건설 현장에서 보지 못한 재능이 이 아이에게 있어. 숫자를 볼 때 지혜 눈이 어떻게 반짝이는지 보이지 않니?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손녀에게 비현실적인 꿈을 심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지혜의 방에는 인형 대신 수학책이 가득했고 친구들이 K-팝 스타를 좋아할 때 그녀는 미분방 정식에 빠져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혜는 어머니가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서 사고가, 기둥이. 어머니의 말은 흐느낌에 끊겼다. 지혜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에 그날 아침 할아버지가 설명했던 삼성동 고층 건물의 철골 구조가 떠올랐다. 불안정한 지지대, 강풍 경고,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 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현장 노동자들이 줄지어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 반장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굵은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15살 지혜는 할아버지의 위파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직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만들겠어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지키는 구조물을 설계할 거예요. 그녀의 등 뒤에서 수진이 조용히 울었다. 손에는 방금 도착한 편지가 들려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특별 장학금 제안이었다. 수학영재 민지혜를 위한 전액 장학금. 수진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까요? 내 딸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혜는 부엌 탁자 위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청사진을 펼쳤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첫 번째 설계도를 놓았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건물의 취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구조였다.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이제 알았다. 그 안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계산기를 꼭 쥐었다. 아직 세상은 몰랐다. 철골과 콘크리트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소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녀가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그날, 민지혜의 어머니 수진은 갑자기 쓰러졌다. 딸의 합격 소식에 기뻐 뛰다가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낀 것이다. 중증 신부전증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의 말은 차가운 겨울 공기처럼 지혜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손은 창백한 종이처럼 얇고 약해 보였다. 17살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지혜의 심장을 찢었다. 괜찮을 거야, 엄마. 지혜는 속삭였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책상 위에 2개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서울대 전액 장학금 입학 허가서와 어머니의 심장 수술 견적서. 숫자들이 춤을 추며 그녀를 조롱했다. 장학금은 학비만 커버했다. 생활비, 책값,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야 해. 거실에 임시로 마련된 침대에서 수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일이야. 지혜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수진의 피부는 뜨거웠고 맥박은 불규칙했다. 한국에는 많은 공학자가 있지만 엄마는 단 한 명뿐이에요. 그날 밤 지혜는 서울대에 정중히 입학을 거절하는 편지를 썼다. 펜을 놓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미래가 천천히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병원 청소부 자리에 지원했다. 면접관은 그녀의 뛰어난 성적표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학생이 왜 청소부가 되려고 하지? 지혜는 담담히 대답했다.
제 엄마에게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병원 복도를 닦으며 머릿속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구조역학 원리를 되뇌었다. 점심시간에는 의사들이 버린 의학 저널을 주워 읽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공학 교과서를 공부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지혜는 어머니의 약을 정리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약병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너무 비쌌다. 보험은 일부만 커버했고 나머지는 그녀의 빈약한 월급으로 감당해야 했다. 꿈을 포기해서 미안해, 지혜야. 수진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지혜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엄마. 잠시 미룬 거예요. 수진은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네 할아버지가 널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날 밤 늦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문을 두드렸다. 서울대 김정환 교수였다. 지혜가 거절한 장학금을 적극 추천했던 사람이었다. 재능이 낭비되고 있어요. 민지혜 양.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당신 같은 학생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재입니다. 지혜는 아픈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낭비가 아닙니다. 절 살린 사람을 지키는 일이에요.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떠나기 전 그는 무거운 책 더미를 문 앞에 놓았다. 최신 구조공학 교재들이었다. 준비되면 찾아오세요. 문이 닫히고 지혜는 책들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깜빡였다. 아직 꿈은 살아있었다. 단지 모양이 바뀌었을 뿐. 그녀는 책장을 넘겼다. 첫 페이지에 김 교수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길을 만드세요. 지혜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수학 공식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길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 새벽 4시, 서울의 대부분은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 민지혜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홍대 근처 작은 원룸, 탁자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철근 응력 계산을 마무리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저 빌딩들의 비밀을 지혜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지혜야, 약 먹을 시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약을 챙겨드리고 나서 지혜는 KD건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공식 직함은 시설관리부 청소 담당이었다. 이름표에는 그저 청소 3글자만 있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미래 구조 엔지니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오전 6시, 그녀는 KD건설 건물의 낮은 층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사무실들이 텅 비어있는 이 시간은 지혜에게 특별했다. 유리창을 닦으며 그녀는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회색 유니폼, 머리에 두른 스카프, 피곤에 짓눌린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안녕 민양.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유일하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 다른 청소부들은 구내식당에 모였지만 지혜는 28층 인쇄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버려진 설계도와 기술 문서들을 모았다. 엔지니어들이 실수로 두고 간 메모, 수정된 계산식들. 이 모든 것이 지혜에게는 황금보다 귀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28층 청소도구 보관실이었다. 락스와 세제 사이에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두었다. 그곳에 모든 배움을 기록했다.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로 된 기술 용어들을 암기했다. 화장실을 닦으며 프랑스어 앱으로 공부했고 복도를 쓸며 구조역학 오디오북을 들었다. 저기 너. 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혜는 흠칫 놀랐다. 윤하경 수석 건축가였다. 그녀의 하이힐이 복도에 울렸다. 이 도면 근처에 물 한 방울이라도 튀기면 너 해고야. 이거 한 장이 내 연봉보다 비싸니까.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유선임님. 나경이 지나간 후 지혜는 몰래 그 도면을 살폈다. 인천 해저 터널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기초구조의 약점을 발견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기억했다가 나중에 노트에 기록할 뿐이었다. 저녁, 그녀는 하루의 마지막 임무로 32층 회의실을 청소했다. 텅 빈 회의실에서 그녀는 잠시 임원용 의자에 앉아보았다. 푹신한 가죽 의자가 그녀를 품었다. 눈을 감고 상상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설계를 발표하는 모습을 뭐 하는 거지? 지혜는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한도현 이사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곧 청소 마치겠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자네 이름이? 민지혜입니다, 이사님.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부터 내 의자에 앉지 마시오. 그가 떠난 후 지혜는 빠르게 청소를 마쳤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제주다리 프로젝트에 수정된 설계였다. 그녀의 지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좇고 있었다. 지혜의 꿈은 28층 청소도구 보관실에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지혜는 미소 지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엄마, 제 꿈에.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오늘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아냈는지, 얼마나 많은 무시를 견뎌냈는지, 그저 배움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혜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발견, 인천 해저 터널 지반 분석 오류. 그녀는 자세히 기록했다. 언젠가 이 지식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KD건설 인사과 사무실은 12층에 있었다. 흰 벽, 인공식물, 소독약 냄새. 민지혜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박미숙 인사팀장의 차가운 시선을 견뎠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민지혜 씨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미숙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기계처럼 흘러나왔다. 그녀 앞에는 지혜의 인사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회색 하늘이 보였다. 비가 곧 내릴 것 같았다. 국제 투자자들이 참석한 기밀 회의에 끼어든 것은 즉각적인 해고 사유입니다. 지혜는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단지, 게다가 미숙이 말을 끊었다. 제한된 기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귀하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녀의 꿈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비밀 공부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약값은, 월세는 끝났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밀려왔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한도현이 들어왔다. 그의 완벽한 슈트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다.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계약은 살았어. 그가 미숙에게 직접 말했다. 지혜를 전혀 쳐다보지 않은 채. 프랑스 측에서 모든 것을 검증했어. 그녀 말이 맞았어. 미숙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래도 한 이사님, 회사 규정이. 도현이 마침내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디서 구조공학을 배웠지? 독학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대답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현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믿지 않는 듯했다. 기술 부서에서 무급 인턴십을 제안하겠소. 자신의 재능을 합법적으로 증명할 기회요. 그 말은 익사하는 사람에게 던져진 밧줄 같았다. 하지만 지혜는 그 밧줄 끝에 달린 조건을 알았다. 무급, 인정 없이 일하라는 것, 그녀의 지식, 그녀의 재능을 공짜로 착취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다. 지혜야,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라. 네가 지은 집에 너 자신이 들어가 살 수 없다면 그건 집이 아니란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선은 필요 없습니다.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녀 자신의 말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도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거절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박 팀장, 그녀를 지하로 전출시키세요. 도현이 나가자 미숙은 새 이름표를 내밀었다. 시설관리부 지하.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감탄과 측은함이 섞여 있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요? 지혜가 씁쓸하게 웃었다. 무급으로 내 지식을 빼앗는 게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민씨.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말이 지혜의 가슴을 찔렀다. 미숙도 한때 꿈이 있었을까? 그 꿈은 어디로 갔을까? 텅 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지혜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다. 단 한순간이나마 그녀의 지식이 인정받았다가 그 빛이 다시 꺼져버린 것에 대한 서러움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지하에서 열렸다.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 깜빡이는 형광등, 멀리서 들리는 기계음.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일터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가장 견고한 기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단다. 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KD건설의 지하는 다른 세계였다. 노출된 파이프와 덜컹거리는 형광등,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 민지혜는 청소 카트를 밀며 미로 같은 지하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다. 이곳은 32층의 화려한 유리벽과 세련된 인테리어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연옥에 온 것을 환영하네. 깊은 목소리에 지혜는 흠칫 놀랐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손상된 파이프를 살펴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굵은 손마디, 그리고 지친 듯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김영호라고 하네. 지하 관리인이지.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허리를 폈다. 여기는 위에서 신들의 비위를 거스른 자들이 오는 곳이라네.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지혜입니다. 알고 있어. 32층의 청소부 천재. 영호의 눈에 장난기가 번쩍였다. 온 건물이 그 소문으로 떠들썩하다네.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다. 뭘 했길래 여기까지 왔나? 영호가 물었다. 지혜는 바닥 얼룩을 열심히 닦으며 대답했다. 제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그녀를 잠시 관찰했다. 아니, 자네는 자신의 자리를 너무 잘 알았던 거지. 그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이후 며칠 동안 영호는 지혜의 유일한 동료가 되었다. 그는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자신도 10년 전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강등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현장에서 일할 때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한 번은 기둥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지. 영호가 김치를 집어 먹으며 말했다. 다음 날 내 책상은 여기 있었어. 2주차 수요일, 지혜는 뜻밖의 발견을 했다. 지하 창고 끝에 있는 잊혀진 방. 문을 열자 수십 년 된 설계도와 기술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 쌓인 보물 창고였다. 아, 꿈의 무더미로군. 영호가 그 방을 보며 설명했다. 취소된 프로젝트, 거절된 제안들이지. 수년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일세.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타인의 쓰레기는 그녀에게 보물이었다. 일과 후 초과 근무 시간에 그녀는 각 설계도를 연구했다. 과거의 실수와 성공에서 배웠다. 이 버려진 방은 그녀의 개인 대학이 되었다. 여기 이 교량 설계를 봐요. 그녀가 영회에게 보여주었다. 90년대에 붕괴된 성수대교와 유사한 구조적 결함이 있어요. 영호는 감탄했다. 자네는 정말 이 일을 위해 태어났군. 하루는 지하 파이프를 수리하던 중 영호가 물었다. 왜 계속 여기 있지? 자네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지혜는 파이프에서 녹을 닦아내며 대답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를 본 건 제 할아버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책에서만 봤죠. 여기에 있으면 실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요. 비록 청소부로서지만. 영호의 눈에 이해의 빛이 번졌다. 자네는 그저 배우고 싶은 거군.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20일째 되는 날, 지혜의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그녀가 강등되기 전에 설정해둔 인천 수중 터널 프로젝트 회의 알림이었다. 회의는 30분 후 30층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혜는 시계를 보았다. 그녀는 지금 물리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너무 멀리 있었다. 영호가 그녀의 표정을 알아챘다. 가. 그가 간단히 말했다. 내가 자네 자리 채워줄 테니. 지혜는 망설였다. 또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그때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지혜야, 진정한 엔지니어는 위험을 무릅쓰지.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작업복 상의를 벗었다. 안에 입은 단정한 셔츠가 드러났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영호 아저씨.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지혜는 자신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지혜는 30층 회의실 옆 복도에서 창문을 닦는 척하며 서 있었다.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 그녀는 회의실 안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한도현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일본인 컨설턴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중이었다. 인천 해저 터널의 측면 지지력 계수는 충분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일본인 엔지니어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은 인천 해저의 지질학적 특성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모래 지반용 압력 표준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인천 해저에는 상당한 연약 점토층이 존재했다. 이는 심각한 침하와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빈 사무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한도현 이사님께 인천 해저 터널 프로젝트의 지반 분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측면 저항 계수는 모래 지반 기준이나 인천 해저에는 상당한 연약 점토층이 존재합니다. 첨부한 지질학 연구 참조. 이는 터널 구조물의 불균등 침하와 장기적 구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관련 연구 링크와 수정된 계산식을 첨부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이메일은 그녀의 마지막 직업마저 앗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잠재적인 재앙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복도로 돌아와 창문 닫기를 계속하며 지혜는 도현이 회의 중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는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고 갑자기 일본인 컨설턴트의 발표를 손을 들어 중단시켰다. 잠시만요. 우리가 인천 해저의 특수한 지질학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연약 점토층의 존재가 측면 저항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분석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지식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자부심과 투명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자 지혜는 서둘러 지하로 돌아갔다. 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다. 지혜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 이메일 알림이었다.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습니다.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HDH 지혜는 화면을 영회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자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군. 그가 말했다. 그날 밤 지혜는 지하 창고방에서 잊혀진 문서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특히 수중 기초에 관한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30년 전 실패한 해저터널 프로젝트의 보고서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했다. 영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위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대한 한 이사가 정체불명의 청소부에게 2번이나 망신당했다고.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체불명이 아니에요. 투명인간이죠. 차이가 있어요. 영호는 그녀의 어깨에 주름진 손을 올렸다. 투명한 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뿐이야.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고 서울의 불빛이 비처럼 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귀에 울렸다. 지혜야, 진정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업적이 아닌 자신의 작품으로 말한단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계산식을 수정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청소부한테 박수라도 쳐줘야 하나? 아침 회의 중 강준호 엔지니어의 비웃는 목소리가 KD건설 복도에 메아리 쳤다.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민지혜는 그 소리에 얼어붙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30여 명의 엔지니어와 설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말없이 지나치려는 순간 누군가 불렀다. 잠깐 거기. 윤하경 수석 건축가가 팔짱을 끼고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슈트와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는 지혜의 낡은 유니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지혜 씨, 맞죠? 나경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 독이 있었다. 우리 인천 프로젝트의 구세주님을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경이 그녀의 팔을 잡아 회의실 안으로 끌어들였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러분, 우리의 비밀 무기를 소개합니다. KD건설의 청소부 겸 구조공학 천재 민지혜 씨. 나경의 목소리에는 독설이 가득했다. 이메일 한 통으로 12억 달러 프로젝트를 구했답니다.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군거림이 방을 채웠다. 어디서 공학을 배웠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다. 지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경이 끼어들었다. 아마도 화장실 청소하면서 책이라도 주워 읽었겠죠. 더 많은 웃음소리. 지혜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한도현 이사의 이메일 때문이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했음이 분명했다. 제 일을 더 잘했을 뿐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경의 눈이 위험하게 번쩍였다. 내일?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일은 바닥을 닦는 거야. 공학은 우리 일이지. 지혜는 똑바로 나경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런데 제가 당신 일까지 해야 했네요. 누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게 변했다. 이봐, 당신 지금 해고당하고 싶은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긴장감을 즉시 감지했다. 무쇠운 일이지? 그의 날카로운 눈이 지혜와 나경 사이를 오갔다. 나경은 금세 태도를 바꿨다. 아, 이사님, 민 씨를 팀에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통찰력에 모두 감탄하고 있답니다. 도현의 눈빛이 지혜에게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민 씨, 내 사무실로 와주시겠소. 지금 바로. 지혜가 그를 따라 나가자 나경이 작게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복도에서 도현이 갑자기 멈추었다. 미안하오. 내 이메일이 문제를 일으킨 모양이군. 지혜는 놀랐다. 그가 사과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니, 괜찮지 않소. 도현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자네 지식이 우리 회사를 2번이나 구했소. 그런데도 이런 대우를 받다니.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신경 쓰시나요? 전 그저 청소부인데.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나도 한때는 자네와 같은 위치에 있었소. 그 말이 지혜를 놀라게 했다. 완벽한 슈트와 권위 있는 태도의 한도현이 어떻게 그녀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말인가. 내 사무실에서 얘기합시다. 그가 말했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민수진님, 상태 급격히 악화. 즉시 연락 바람.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도현이 그 변화를 알아챘다. 무슨 일이요? 어머니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봐야 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오. 내 운전기사가 데려다 줄 것이오. 지혜가 황급히 떠나는 동안 나경이 복도 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혜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이화여대 병원에서의 긴박한 밤을 보낸 후 민지혜는 다음날 아침 KD건설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더 나은 치료가 필요했다. 그날은 KD건설의 분기별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지혜는 청소 카트를 밀며 대강당 앞을 지나갔다. 직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었다. 정장과 고급 원피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회색 유니폼은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들어가지 그래? 뒤에서 들려온 김영호의 목소리에 지혜는 놀랐다. 저 같은 사람이 갈 자리가 아니에요. 지혜가 속삭였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직원 회의라면서 자네도 직원 아닌가? 마지못해 지혜는 대강당 맨 뒷줄 출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렸다. 무대 위에서 한도현이 마이크를 잡고 회사의 놀라운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부산 계약이 30% 확대되었고 인천 프로젝트는 핵심적인 기술적 검토 후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그 핵심적인 기술적 검토가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구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도현이 잠시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윤하경 수석 건축가가 이끄는 우리 선임 엔지니어링 팀이 탁월한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경이 일어나 박수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자리로 돌아가며 그녀의 시선이 맨 뒤에 있는 지혜와 마주쳤다. 승리의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일어섰다. 한 이사님, 중요한 프로젝트 오류를 찾아낸 청소 직원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출구 근처에 서 있는 지혜를 발견했다. 도현은 눈에 띄게 망설였다. 여러 출처에서 기여가 있었습니다. 나경이 다시 일어섰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청소도 하고 사장님도 감동시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강당에 신경질적인 웃음이 퍼졌다.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민지혜 씨. 도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혜가 돌아섰을 때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 거만한 눈, 소수의 동정적인 눈.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지혜야,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일이 말하게 한단다. 아니요.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일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녀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빠르게 나갔다. 등 뒤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복도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오늘 오후 3시 내 사무실로 오시오. 이야기할 것이 있소. 한도현. 지혜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통보일 것이다. 그녀는 아마 해고될 것이다. 어머니의 치료비는? 그들의 작은 아파트 월세는? 벽 너머에서 대강당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할 일이 있었다. 그날 오후 영호는 지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지혜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봐, 자네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 단지 청소부예요, 영호 아저씨. 그걸 잊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결심, 아니면 체념, 아니면 둘 다. 그날 오후 3시, 지혜는 32층으로 향했다. 한도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마주하기 위해. 한도현의 사무실 문 앞에서 민지혜는 잠시 서성였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추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도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시오, 민씨. 지혜는 처음으로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32층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이 눈부셨다.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다. 무겁게 침묵이 내려앉았다. 어머니 상태는 어떻소? 도현이 물었다. 지혜는 놀랐다. 그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안정되셨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의사의 음울한 표정이 떠올랐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소. 지혜는 다시 한번 놀랐다. 사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민씨. 도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자네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소. 그것을 부정하는 건 회사의 손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기술부서 견습생 계약서요. 그 변은 초급 엔지니어의 절반이지만 교육 기회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오. 지혜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기회였다. 하지만 이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심장 수술이 필요하세요. 도현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얼마나 필요하오? 지혜는 망설였다. 그 엄청난 금액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녀의 10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다. 5천만 원 정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계약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포함되어 있소. 직계가족까지 커버됩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내일부터 발효될 수 있소. 감격의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다니. 하지만 곧 의심이 그녀를 덮쳤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한때는 문 밖에 있었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지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도연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완벽한 수트와 차가운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만 알았다. 지혜는 천천히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꿈만 같았다. 그녀가 펜을 들자 도현이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지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덫이었나? 윤하경 수석 건축가 아래에서 일하게 될 것이오. 지혜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를 가장 경멸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라고? 이건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형벌이었다. 왜요? 그녀는 속삭였다. 나경은 우리 최고의 건축가요. 자네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요. 도현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또한 가장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창백하고 약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인하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팔아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도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8시 기술부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오. 지혜가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도현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민씨. 지혜가 돌아보자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진지한 표정이 있었다. 자네의 잠재력은 무한하오. 하지만 이 세계는 잔인하오.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뉴스를 전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꿈을 이루는구나. 그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속삭였다. 지혜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과연 이것이 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비가 내렸다. 3일째 계속되는 장마는 서울 전체를 축축하고 우울한 회색 빛으로 물들였다. KD건설 기술부의 새 책상에 앉은 민지혜는 창밖으로 불어닥치는 폭우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책상은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윤하경의 특별한 배려였다. 민씨, 복사 좀 해줄래요? 나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익숙한 일이겠네. 청소부 일도 비슷했을 테니.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일주일째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공학 지식을 사용하는 대신 나경은 그녀에게 커피를 타오게 하고 복사를 시키고 파일을 정리하게 했다. 기술 미팅에서는 늘 배제되었다. 그녀가 복사실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이모였다. 지혜야, 금호동에 좀 와줄 수 있니? 큰일이 났어. 1시간 후 지혜는 서울 외곽의 금호동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녀의 이모가 4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다. 마을 회관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KD건설이 이 땅을 모두 사들였어. 이모가 설명했다. 고급 주택단지를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한 달 안에 떠나라고 했어. 지혜는 충격을 받았다. KD건설이요? 최춘자 할머니, 80세의 마을 최고령자가 다가왔다. 구부정한 허리, 깊은 주름살, 하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지는 눈빛. 내가 이 집에서 60년을 살았는데 그들은 내 인생을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하더구나. 춘자 할머니가 퇴거 통지서를 내밀었다. 지혜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환경평가 보고서는 불완전해 보였다. 특히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산사태가 있었던 곳이에요. 지혜가 오래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집중호우 시 위험합니다. 그래, 1987년에 큰 산사태가 있었지.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걸 KD건설에 말했지만 무시했어. 지혜는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정보 은폐였다. 위험한 지역에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잠재적 재앙을 의미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지혜가 말했다. 이 환경평가 보고서는 명백히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어떻게 대기업과 싸우겠니?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춘자 할머니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평생의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네가 도와줄 수 있니? 지혜야. 너는 똑똑하잖아. 지혜는 망설였다. 이제 막 KD건설에서 기회를 얻었는데 바로 회사의 반기를 들겠다는 건가? 어머니의 치료는, 자신의 꿈은. 그러나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진정한 엔지니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단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날 밤 늦게 지혜는 공공도서관에서 관련 법규와 환경 기준을 연구했다. 피곤에 지친 눈이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낮에는 KD건설에서 나경의 모욕을 견디고 밤에는 금호동 주민들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서울시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김영호가 그녀를 찾아왔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자네가 금호동 주민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지혜는 놀랐다. 그녀의 행동이 이미 회사에 알려진 모양이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영호 아저씨. 그들은 위험한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영호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한도현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어. 자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야.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생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의 병실을 들러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좋은 소식을 가져올게요. 서울시 의회로 향하는 버스에서 지혜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잊혀진 자들의 목소리였다. 버스 창밖으로 KD건설의 높은 빌딩이 보였다. 그곳에서 그녀의 꿈이 시작되었다가 이제 그곳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할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맑은 하늘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3일간의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울시 의회 회의장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앞쪽에는 정장 차림의 KD건설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금호동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최춘자 할머니는 불안한 듯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민지혜는 심호흡을 하며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금호동 재개발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분? 의장이 물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KD건설 테이블에서 윤하경의 놀란 표정이 보였다. 나경은 옆 사람에게 뭔가를 급하게 속삭였다. 제 이름은 민지혜입니다. 금호동 주민들을 대표해 이 재개발 계획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확신에 차올랐다. 프로젝터 화면에 그녀가 준비한 지질학적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KD건설이 제출한 지반 분석에는 3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혜는 비교 이미지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다. 첫째, 북쪽 경사면에 과거 산사태 이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계속했다. 둘째, 얕은 지하수층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초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KD건설 테이블에서 서류들이 급하게 넘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조선시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고밀도 건축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KD건설의 계획은 5가지 도시 조례를 직접적으로 위반합니다. 지혜는 고대 지도와 현대 지도를 겹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금호동 아래에는 조선시대 유적지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근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파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모두 빠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의장이 안경을 벗고 지혜를 바라보았다. 민 씨, 어디서 공학을 전공하셨습니까? 독학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답했다. 의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가 주변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동안 지혜는 뒤쪽을 힐끗 보았다. 놀랍게도 마지막 줄에 한도현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청문회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지혜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소환되었다. 각각의 확인은 그녀의 주장을 강화했다. 마침내 의장이 재개발 계획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을 때 금호동 주민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춘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껴안았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우리 집을, 우리 인생을 구했어. 지혜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을 위해 지식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주민들이 축하하는 동안 지혜는 어깨에 손길을 느꼈다. 돌아보니 한도현과 함께 있던 노인이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다. 김정환 교수,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입니다. 지혜는 숨을 들이켰다. 김정환 교수는 그녀가 수년간 공부했던 논문의 저자였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녀는 겨우 말했다. 영광은 제 쪽입니다. 정규 교육 없이 이런 정확한 분석을 보는 일은 드뭅니다.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한 이사가 당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시간이 되신다면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한도현이 그녀에 대해 말했다고? 그는 왜 여기 있었을까? 의회를 나서면서 지혜는 본능적으로 도연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러나 출구에서 KD건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혜 씨, 한 이사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정정당당하게 이기셨군요. 축하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지혜는 카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무게를 가진 것 같았다. 한 손에는 교수의 명함, 다른 손에는 도연의 카드. 두 갈래 길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옳은 길이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했다. 내일 그녀는 한도현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침 안개가 서울 빌딩 사이를 유영하는 가운데 민지혜는 KD건설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옷을 내려다 보았다. 어제 이모가 급히 빌려준 베이지색 정장은 약간 큰 듯했지만 그래도 회색 청소부 유니폼보다는 나았다. 할아버지, 저 괜찮을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놀라운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하에서 3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마지막으로 2층에 왔을 때 그녀는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한도현의 비서가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32층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도현은 책상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시오, 민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큰 봉투와 서류가 놓여 있었다. 어제 의회에서 인상적인 발표였소. 도현이 말했다. 지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회사에 맞서 싸웠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현은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의 미소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회사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에 맞서 싸운 거요.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하오. 그는 봉투를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구조기술교육 프로그램이요. 정규직 급여, 서울대학교에서의 보안교육, 그리고 김정환 교수의 직접 멘토링이 포함되어 있어.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조건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관대했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청문회 후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화났을 거라고. 도현이 드물게 웃음을 터뜨렸다. 감동받았소. 자네는 우리 프로젝트의 심각한 결함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했소. 그것이 진정한 공학이요. 지혜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함정이나 숨겨진 조건을 찾으려 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요? 수술이 시급해요. 8페이지 37항.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완전 의료보험, 직계가족 포함.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이 현실일까?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희생 끝에.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가지 더 있소. 나와 함께 오시오. 그는 그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출입카드로 작은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전문 제도 책상, 최신 컴퓨터, 그리고 산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자네의 공간이오. 한때 자네가 복도를 청소했던 바로 그 층에. 지혜는 문에 붙은 자신의 이름표를 만졌다. 민지혜, 구조기술연수생.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정에 복받쳐 속삭였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소. 도연이 대답했다. 자네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소. 그날 오후 지혜는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수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녀는 속삭였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빌딩, 모든 다리, 모든 구조물이 누군가의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그 꿈의 일부가 되었다. 저녁, 그녀의 새 사무실로 김정환 교수가 찾아왔다. 한 이사가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소. 그가 말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젊은이를 돕는 것은 내 의무라고 생각하오. 왜 한 이사님이 저를 돕는 걸까요? 지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연도 한때는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소. 광주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었지. 기회가 없었소. 하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소. 지혜는 새로운 시선으로 도연을 생각했다. 완벽한 슈트와 권위 뒤에 그도 한때는 문 밖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배우시오, 성장하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다른 이에게 문을 열어주시오. 교수가 미소 지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오. 지혜는 자신의 책상에 할아버지의 낡은 계산기를 올려놓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스치며 지나가듯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지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KD건설의 구조 엔지니어로서 회사 복도를 자신감 있게 걸었다. 회색 유니폼은 단정한 네이비 블루 정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메모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수진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녀는 회사의 사회 프로그램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가난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기술 직업에 관한 조언을 제공했다. 김영호는 은퇴 후 같은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이제 우리 주변을 좀 보게. 영호가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말했다. 작년에 우리가 시작한 장학생 프로그램의 첫 학생들이 이번 여름 인턴으로 온다네. 지혜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오후에 한도현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2년 동안 그들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에 기초한 전문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켰다. 그의 냉정한 비즈니스 감각과 그녀의 인간적 접근법이 만나 KD건설은 책임감 있는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방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소. 도현이 들어오며 말했다. 우리의 지역 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소. 7개 농촌 지역에 지진 대비 구조를 갖춘 새 교실을 건설하게 됐소. 지혜의 눈이 빛났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열정이었다.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현대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 고맙습니다, 한 이사님. 그녀가 말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오늘 점심에 시간 있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소. 지혜는 놀랐다. 도현이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단한 의식이 있었다. 지혜와 도현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비즈니스 계약이 아닌 인생의 계약이었다. 지혜는 그가 쓴 조항을 읽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동등하게 함께 지어나갈 것이다. 마지막 기둥까지. 그녀는 서명했다. 그도 서명했다. 화려함도 과장됨도 없었다. 단지 상호 존중, 목적, 그리고 존엄성만이 있었다. 이어진 소박한 연회에서 김정환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다. 한국공학의 발전을 위해. 이는 단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가슴과 인류애로 강화되는 것이지요. 최춘자 할머니는 이제 보존된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며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다른 나라들은 인상적인 구조물을 짓지만 한국인들만이 영혼으로 짓는 법을 안다오. 영혼은 감격에 겨워 마무리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가치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지. 몇 년 후 민지혜의 이름은 한국 최대의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 등장하게 되었다. 농촌 지역의 학교, 소외된 지역의 병원, 고립된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 각 프로젝트는 그녀의 특징을 담고 있었다. 뛰어난 기능성과 인간적 감성의 조화. 마포구의 새 아파트 테라스에서 지혜와 도현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석양 아래 반짝이며 고층 빌딩들은 인간의 창의성을 기념하는 기념물처럼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도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단지 구조물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기초가 되었소. 지혜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정한 건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의 대학들에서 민지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단지 인내의 예로서가 아니라 한국을 세계적인 인간 중심 공학의 리더로 변화시킨 혁신 정신의 상징으로서 기술적 정확성이 결코 인간적 영향과 분리되지 않는 곳. 다른 국가들이 여전히 진보와 인류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혜의 여정에 구현된 한국적 접근법은 이미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다. 누구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지 않는 미래를 저녁이 깊어갈 때 지혜는 서재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계산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카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다. 지금부터 네가 배울 차례야. 그녀가 말했다. 세상은 항상 더 많은 건축가를 필요로 하거든. 건물만이 아니라 꿈의 건축가를. 어린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계산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가 오래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반짝임이 있었다. 지식에 대한 갈증,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 원이 완성되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